오늘은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위험한 상품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현물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근 개인 투자자 유입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까지 다룰 겁니다. 먼저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레버리지 ETF는 현물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습니다. 보유 자산은 국채와 스왑 계약 또는 선물입니다. 국내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선물만 100% 보유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현물 없이 파생만으로 운용하는데 왜 현물 시장이 흔들리나?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특성입니다. 3배 ETF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자산 100달러에 대해 항상 300달러의 노출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수가 5% 오르면 자산은 115달러가 되고 필요 노출액은 345달러인데 현재 노출액은 315달러밖에 안됩니다. 30달러를 추가 매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5% 내리면 자산 85달러, 필요 노출액 255달러인데 현재 285달러이므로 30달러를 강제 매도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팝니다. 추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매일 강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규모로 보면 S&P 500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움직일 때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으로 발생하는 선물 거래 규모가 5에서 8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물을 보유하지 않는 레버리지 ETF가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경로입니다. ETF 운용사는 딜러에게 스왑 계약을 매수합니다. 딜러는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손실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딜러는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현물 바스켓을 직접 매수합니다. ETF가 현물을 안 사도 딜러가 현물을 삽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ETF 자산이 줄고 운용사는 스왑 계약 규모를 축소합니다. 딜러는 해지용 현물을 매도합니다. 현물 추가 하락이 발생하고 이게 다시 ETF 자산 감소로 이어지는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요약하면 파생 계약은 반드시 누군가의 현물 거래로 연결됩니다. 금융시장에서 고립된 파생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선물을 통한 차익 거래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집니다. 베이시스가 0.1% 이상 벌어지면 알고리즘 차익 거래가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선물 매수와 현물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습니다. 현물 매도 압력이 발생합니다.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시 수십에서 수백 계약이 동시에 나오고 밀리초 단위로 차익 거래 알고리즘이 반응하면서 선물 충격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현물로 전이됩니다. 방향이 반대인 롱과 숏 ETF의 스왑 구조 차이입니다. 롱 ETF는 딜러가 현물을 매수해서 해지합니다. 숏 ETF는 딜러가 현물을 공매도해서 해지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숏 ETF가 더 높습니다. 주식 대여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리밸런싱 방향입니다. 하락장에서 롱 ETF는 현물을 매도하고 숏 ETF는 공매도를 추가합니다. 둘 다 하락을 가속시킵니다. 방향만 다를 뿐 기존 추세를 강화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딜러가 현물을 매수할 자금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3배 ETF 기준으로 투자자가 맡긴 담보 100달러로는 300달러어치 현물을 살 수 없습니다. 나머지 200달러는 레포 시장에서 조달합니다. 딜러가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하룻밤 단기 대출을 받고 다음날 갚고 다시 빌리는 방식을 매일 반복합니다. 문제는 위기 시에 발생합니다. 시장 위기가 오면 레포 금리가 급등하고 딜러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당 불가 수준이 됩니다. 해지 포지션을 강제로 축소하면서 현물을 대량 매도합니다. 현물 낙폭이 가속됩니다. 2020년 3월이 이 경로의 실증 사례입니다. 레포 시장 경색으로 딜러 해지가 강제 청산됐고 현물 낙폭이 펀더멘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적 채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행동적 채널이 추가됐습니다. 레버리지 ETF들의 순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들의 매수 비중이 상당합니다. 기관 리밸런싱은 AUM을 보면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집단 행동은 심리가 변수입니다. 공황 시 대규모 동시 매도가 나와도 사전에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반대 방향 문제도 있습니다. 개인은 급락 시 과도하게 저점 매수를 시도합니다. 반등 실패 시 다시 공황 매도로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모두 커집니다.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개인 레버리지 ETF 보유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태에서 시장이 10% 이상 급락합니다. 개인 공황 매도와 기관 리밸런싱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딜러 해지 포지션 대량 청산이 이어지고 레포 시장이 경색되면서 현물 유동성 진공이 만들어집니다. 낙폭이 펀더멘털과 완전히 괴리된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레포 연결은 위기시 증폭의 핵심 경로입니다. 개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비선형 충격입니다. 결국 지수는 최고점을 향해 가더라도 대부분의 개인은 급등락에 휘말려 돈을 벌지 못할 겁니다. 마가